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서 좀 긴장감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특히 코스닥은 이제 6거래 연속 하락. 제가 아침에 6거래 연속 하락은 2014년 이후에 12번밖에 없었다고 13번째 이제 기록이 나온 그런 상황이 됐고요. 외국인들 연속 매도했고, 반면에 이제 그 중에서 의약품 업종은 또 집중적으로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 매수, 전기전자 매도, 나머지는 어정쩡한 매도, 뭐 이런 구도를 보였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그러니까 어제 제가 시소 관계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시소 반대쪽 종목들이 올라갔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올라갔었던 종목 중에서 이제 밸류,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내려가서, 그러니까 시소에서의 어떤 위치 자체가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긴장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시장을 상승으로 강하게 돌리진 못했잖아요. 그날은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추세를 바꾸지 못했죠. 왜냐하면 엔비디아 실적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어떤 투자자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엔비디아 자체도 주가가 130달러는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애매하게 갇혀 있는 그런 상태죠. 엔비디아 시가총액 비중이 워낙 높아졌잖아요. S&P 500 안에서 챗 GPT라는 게 등장하고 나서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6% 이상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나스닥 100에서의 비중은 더 압도적으로 큰 편이죠.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 주가에 따라서 미증시가 뭐 1% 정도 가까이 막 들썩거릴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예상치는 매출 286억 달러, 뭐 일부는 288억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고, 주당 순이익은 64센트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마 이거보단 잘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듣고 싶은 거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음 분기는 과연 얼마나 제시를 할 거냐. 시장 전망치보다 10% 이상 더 나와야 만족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블랙웨일이 지금 출시가 지연된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지연된 이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지연될 것이고, 그 지연되는 기간 동안에 기존의 어떤 제품 가지고 얼마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 요게 되게 중요하죠,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AI 투자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너무 오버해서 투자하는 거 아니냐, 더 지속성이 과연 있을 거냐, 그러니까 돈이 돼야 투자를 할 텐데 이게 돈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젠슨 왕이 좀 해소시켜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이거 뭐 미국 증시 장중에 반영된 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마감하고 나서 나오니까, 이제 마감하고 나서 시간에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이걸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뭐 잠시 후 우리나라 종목들도 보여드릴 겁니다만은, TSMC가 오늘 2.3% 정도 올라가면서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대감에 선침해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있는 주간에 아시아 증시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규모 막 국채 발행하고 하면 자금 중에 일부는 저쪽으로 쏠려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오버해서 많이 나오는 것도 아마 미국의 국채 발행 일정하고 무관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제 새벽에 이제 690억 달러 발행이 됐고, 내일 새벽에 700억 달러 국채 발행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7년물 440억 달러, 보통 300억 달러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는데, 저렇게 막 700억 달러 이렇게 나오면은 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 국제금리 올라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규모 국채 발행 있을 때 또 시장이 썩 좋은 흐름이 아니다. 이건 뭐 제 방송은 아마 몇십 년 전부터 들으신 분이라고, 그 기준이 아마 제가 이제 국채 발행될 때 시장 좀 안 좋다고,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제 방송 되게 오래 들으신 분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는 또 자금이 원활하게 돌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양시장 그래도 코스피는 어쨌든 플러스는 났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서 갈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소가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서 전차 군단, 그러니까 뭐 삼성바이오도 물론 올라가긴 했지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이제 양호하게 만들어놨는데, 시가총액 7위 중에서 6개가 플러스가 났잖아요. 근데 반도체, 뭐 바이오도 있고 자동차, 뭐 이런 종목 구성이었죠. 그렇게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두 종목에 8포인트를 올려버렸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9위 중에서 2개 빼고 하락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상위 구성 자체가 다르죠. 이거는 그냥 2차 전지하고 제약바이오 쪽이라서, 일부 이제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긴 했지만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약했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종목이 있다 보니까 양쪽의 시가총액 상위 업종이 다른 점이 좀 시장의 지수 자체를 갈랐다. 근데 어쨌든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예, 코스피도 보면 대형주 지수만 올라가서 지수 플러스 강보합으로 마감시킨 거고 실상은 중성주는 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락 분위기였고 또 코스닥도 하락 종목 수가 지금 6일 연속 많은 그리고 6일 중에서 5일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어요. 이 투자들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경계감도 있는데다가 이제 자금이 또 해외 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하이닉스가 오늘 반등 나왔는데 이건 제가 20만 원이 올라갈 때 20만 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였다면 빠진 상태에서는 17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근데 어제 종가가 절묘하게도 17만 5천 원으로 끝나서 오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제 올라갔습니다. 18만 원 가까이 올라가서 일단 역시 또 중요한 자리에선 다시 또 튕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 반대쪽,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이제 반대쪽 시소가 되게 중요한데, 금융주가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렇게 일부 종목들 뭐 제가 쭉 하면서 이 중에서 몇몇 개는 조금 흐름이 바뀌어서 시소가 반대쪽 시소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봤는데 역시 이런 형태로 움직인 것 같고 또 반대쪽 시소가 이제 현대차, 예, 자동차 쪽이 되면서 이쪽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역시 또 빠진 거는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그 밸류업이 시소의 반대편. 그다음에 또 한쪽은 오늘 올라가는 쪽으로는 자동차와 반도체. 그러니까 이쪽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면서 양쪽이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바이오 종목들은 종목별로 좀 갈렸죠. 그러니까 삼성바이오가 오늘 또 올라가고 하면서 알테오젠도 플러스가 나는 반면에 뭐 예를 들어서 삼천당제약은 빠진다든가 뭐 유한양행은 또 따로 움직였습니다만은 이제 그 업종끼리 좀 갈렸고 오늘 시소는 이 두 쪽에서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수급은 뭐 외국도 오늘 되게 많이 팔았습니다. 3,400억 3일 동안 매도가 되게 강한데 이제 매도 강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채 발행 일정도 일부 영향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 매도 많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동안 이제 하락 쪽 베팅을 워낙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또 쉽지 않으니까 선물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수를 좀 찍어 누르는 그런 이유도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도 금액이 3,400억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3,0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순매도 3위가 280억이니까 3일 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계속 판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냥 중립적으로만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선물 때문에 그러나 보다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좀 되게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나쁜 쪽으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건가? 그런 쪽으로 빌드업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보기도 애매한 게 선물을 또 사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팔았던 거 이제 청산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조금 이제 그 엔비디아 가지고 그걸 예상을 해서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나오고 나서 반응은 좀 세게 나오긴 하겠지만 그걸 예상하고 빌드업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다음에 매수 쪽은 유한양행, 삼성바이오 오늘 제약바이오 쪽 매수가 되게 많았는데 그쪽에 좀 집중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주 매수가 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금융주 선별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반면에 이제 또 유한양행이 매도로 들어가 있었고 매수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최근에 3일인가 연속 이번 주 내내 두 종목 매수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한국타이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또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는 뭐 알테오젠,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2차전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했고 매수 쪽은 바이오 계열에서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 이제 매수 강도를 좀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순매수 자잘하게 들어간 건 이제 반도체 쪽 좀 자잘하게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기관은 이제 2차전지, 제약바이오 매도하고 오늘 PSK홀딩스가 순매수 상위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또 되게 담았어요. 그래서 좀 갈아타기 하는 시소 게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PSK홀딩스는 나중에 한번 분차트로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는 모습이 감지가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30분 차트 열어놓고 보시면 되게 재밌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한번 나중에 개별적으로 차트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을 요약해서 보면 엔비디아 실적은 어쨌든 마감 후에 나오니까 시간 내에서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서 이제 핵심으로 잡아드렸던 내용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채 발행이 대규모로 진행이 되는 주간인데 사실 내일 새벽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돌아갈 때는 그 다음날 440억 달러는 이틀 동안 1,400억 달러에 비하면은 440억 달러도 원래 평소에는 되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그 1,400억 달러에 비하면 피크가 지나가는 거라서
미증시까지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우리 증시는 좀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장에 조금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아침에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6일 연속 하락은 2014년 이후에 12번밖에 없었는데 오늘 6일 채웠거든요. 예, 그래서 채웠는데 7일 이상은 별로 안 나와요. 제가 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래서 좀 코스닥은 연속 하락에 대해서 좀 마무리될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시속 게임이 반대쪽으로 오늘 움직였는데 이 반대쪽으로 간 게 지속적으로 가면서 전차 쪽으로 또 힘이 실리는 그런 분위기로 갈 거냐, 요것도 이제 뭐 우리가 엔비디아 보면서 판단하겠죠. 뭐 이제 그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쉽게 밀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제 그 역대 대선 전에 20% 넘게 올라간 해에는 100%다 그 다음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락폭은 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뭐 많이 올라갈 때는 20%, 조금 올라갈 때는 2.6%밖에 못 올라간 적도 있는데 20%나 올라가 놓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게 선거 때문에 지수가 관리가 되나 뭐 이런 이제 음모론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좀 독특하게 좀 작용을 해서 미국 시장은 쉽게 안 빠진다라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국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터무니없이 빠지지 않고 우리 그냥 우리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다. 뭐 엔비디아가 됐든 뭐가 됐든 뭐 엔비디아 때문에 우리 시장이 뭐 새삼스럽게 빠질 것도 아닌 거고,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제도를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인 거고, 앞서 보여드렸던 6일 이상 연속 하락, 오늘까지 포함을 하면 이제 13번째가 된 건데 6일 넘어가서 7일 이상은 몇 번 없어요. 2014년 이후에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7일 3번, 8일 2번, 5번 이상이에요. 5번. 이게 잘 안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오늘 또는 내일 정도에서는 이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게 반등이 나오면 일단 기술적 반등이 2주 후를 돌이켜보면 좀 올라가는 비율이 높아서 돌아서기만 하면 조금 더 반등을 좀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반대로 연속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또 밑으로 되게 많이 빠져요. 우리나라가 좀 미국에 비해서 좀 그런 패턴이 유난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번만 돌려주면 좀 분위기가 살 것 같은데, 지금 워낙 대형주들도 오락가락하고 거래 대금도 말라있는 상태라서 뭔가 좀 확 한번 불을 붙여주는 계기가 좀 필요한데, 엔비디아가 사고 치지 말고 그런 좀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자세한 건 아침에 엔비디아 내용 보고 또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